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기초 8주차가 됐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리라고 믿고 잘 보신 분도 있고요. 조금 못 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8주차 그러니까는 앞으로 2번 더 평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회하시면 되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과제를 못 내신 분들은 늦게라도 과제를 제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점수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과제를 안 냈다 그러면 별도로 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추가 제출란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든지 뭐 쪽지로 보내시든지 선택하셔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8주차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8주차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제 말이 좀 빠르다 그러면 잠깐 스톱 시켜놓고 문제 푸시고 또 스톱 시켜놓고 문제 푸시고 이렇게 하셔야 이번 학기에 모든 거를 다 배우고 나서 2학기에 실습 과목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 과목 확실하게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단기 매매 증권 어떤 느낌이세요? 단기 그쵸. 1년 이내? 그렇게 하면 아주 훌륭해요. 네. 1년 이내. 즉,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를 나누죠. 또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냐, 장기냐를 나누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단기, 즉, 짧은 기간 동안에 매매, 사고, 파는 걸 얘기하고요. 증권, 유가증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란 말 그대로 기업에는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이익을 보죠.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밑줄. 여기에서의 시장성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유가증권을 사고 팔려면 어디 가야 돼요? 유가증권 시장.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데를 어디라고 하냐? 증권거래소라고 하죠. 그죠? 증권거래소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즉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러죠. 그 다음에 채권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사고 팔고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랬을 경우에 시장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의 공신력이 높아서 자주 거래되는 회사. 즉 삼성전자 어때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그 회사 공신력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 누구나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시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자, 주식은 누가 발행하죠? 그렇죠. 법인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주식. 그죠? 그래서 주식은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는 계속 축적되는 거죠. 예. 사채는 이거예요. 한 3년 정도 내가 자금이 필요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 즉 지분을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를 사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회사채의 대부분을 사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는 누가 발행했을까요? 그렇죠. 나라가 발행한 거예요. 나라가 발행한 걸 국채라고 하는데 이 국채는 언제 발행을 하느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한테 뭐 준다 그랬어요? 긴급 재난 자금 준다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국가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서 예산에 없던 돈을 쓰게 될 때 예산이 잡혀 있으면 예비비라는 걸 잡아놔서 혹시나 이제 사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추가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재난 자금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이럴 때 발행하는 게 국채인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고를 때 쓰는 거고요.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데 국가의 공공기관 있죠. 뭐 도로교통공단인가? 도로공사 이런데 도로공사에서 뭐 길을 깔거나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공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부족할 때 그럴 때 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채를 사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 게 뭐냐면 차를 살거나 아니면 건물을 살 때 공채를 매입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팔아서 그냥 내가 그냥 뭐 단기 매매 증권을 안 하고 그냥 되파는 경우 사는 즉시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할인해갖고 파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 공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국채, 공채, 지방채는 채권, 그래서 채무증권이라고 하고요. 주식은 그 회사의 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은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을 얻을 목적으로 밑줄 단기간 소유. 얘는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주식을 사거나 남의 회사채를 사거나 남의 국채를 샀다. 이랬을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단기간 소유할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가증권은 요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분류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익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있고요. 사채 같은 경우는 3년짜리다. 그럼 3년짜리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나중에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엔 만기 보유증권. 그 다음에 주식 중에 A회사를 내가 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주식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P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20%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은 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별도 분류합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으로 유가증권은 분류를 한다라는 것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예. 자, 그랬을 때 유가증권을 이제 취득하고 처분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라는 건 샀다는 거죠. 예. 샀는데 도대체 무슨 가격으로 사느냐? 시장 가격으로 삽니다. 이 시장 가격에 밑줄 그시고 이렇게 꼬리 펴 놓으시고 요거를 다른 말로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배우니까 회계 용어로서 뭐가 있냐면 공정가치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정가치. 뭐라고요? 한다고요? 공정가치. 즉 누구나가 다 인정해주는 가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격을 뭐라고 한다? 공정가치. 즉 사들인 금액을 취득 원가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입력해요? 단기 매매 증권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자, 차변에 기입하면 대변에는 지급한 뭐 현금이라든지 당좌예금 통장에서 줬다 그러면 당좌예금, 보통예금에서 줬다 그러면 보통예금,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가증권, 즉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살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 재비용이라고 합니다. 재비용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부대 비용이라고 하죠. 네. 즉 무언가를 살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라는 말을 쓰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의 부대 비용은 반드시 별표 수수료 계정으로 별표 이거 별표 한 5개 놓으세요. 수수료 비용으로 기재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뭐 매도 가능이나 만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비용 처리합니다. 요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하는 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로 하냐? 영업외 비용이라고 한다. 자, 영업외 비용. 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씨 좀 잘 써지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마우스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업외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샀을 때는 비용은 반드시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취득했으니까 팔 때도 있겠죠. 자, 팔 때는 장부가액,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시장 가격, 즉 공정가치랑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차익이 생기면 이익 봤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을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주식을 매입하고 이때 주식을 매입했을 때는 단기간 시세 차익으로 목적으로 매입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매입했을 때 얼마 주고 샀냐? 100원 주고 샀어요. 자,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수표 발행하면 얼마 나가요? 그런데 재비용이 필요하대요. 자, 비용 10만 원. 저기 10원. 그러면 수표는 얼마 발행해야 돼요? 110원 발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100원. 수수료 10원.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11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이렇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했어요? 장부 금액보다 높게 처분했대요. 자, 1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처분해? 120원에 처분했어요. 우와, 20원 이익 받죠? 그러면 당좌예금 얼마 받아요? 처분 금액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원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은 100원짜리였죠? 자, 100원. 얼마 이익 봤어요? 20원. 그래서 이 20원을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한다. 처분했을 때 이익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죠. 이번에는 장부 금액보다 낮게, 아이고 시장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나 봐요. 공정 가치가 90원이 됐네요. 자, 100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90원. 아이고 손해봤네요. 손해본 거 속쓰리죠? 그래서 처분 손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처분할 때 90원 주고 처분했으니까 얼마 받아요? 90원 받죠. 그리고 매매증권은 100원짜리였어요. 얼마만큼? 10원만큼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시고 지분증권 갑니다. 아까 지분증권 잠깐 얘기했죠. 지분증권 뭐라 그랬어요? 소유지분이 있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그랬죠. 자, 주식은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뭐예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통주는 뭐고 우선주는 뭐냐? 자, 보통주 말 그대로 주주총회에 가서 저 한 표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낼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주라고 하고요. 우선주는 그냥 배당만 받는 거예요. 의결권 없어요. 그래서 주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매매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채무증권은 발행하는 쪽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라요. 그죠? 발행하는 사람은 회사 입장이니까 뭐 해야 돼? 나중에 갚아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지만 사는 사람은 그렇죠. 상환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유가증권으로서 사채, 국채, 공채, 지방채 이런 것들이 채무증권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네. 다음 갑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결산이 도래했어요.
자, 결산이 도래하면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재평가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할 거예요. 자, 평가를 할 때 뭘로 하느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이 공정가치는 12월 31일 결산 법인인 경우에는 12월 31일자 공정가치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폐장하는 날이 있어요. 폐장이 한 4일 전에 하니까 한 27일 정도에 해요. 27일, 28일, 27일 정도에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왜? 폐장하고 난 다음에는 주식 거래가 잠시 스톱되잖아요. 그래서 1월 2일인가 1월 3일 날 또 오픈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때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금액과 그다음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인 공정가치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차액만큼만 이익이 나면 평가 이익, 손실이 나면 평가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짱부가액 100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120원이 됐어요. 자,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원만큼 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0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0원. 이렇게 해서 평가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아까 처분이익이었어요. 다른 뜻입니다. 처분은 팔아버린 거고 얘는 결산에 평가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부가액이 100원짜리인데 이번에 공정가치는 얼마? 9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 손해봤어요? 10원. 그래서 평가 손실이 10원. 단기매매증권 그만큼 줄어요. 10원.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회사에 중간에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중간 배당을 한대요. 그럼 나는 이익이죠. 그래서 그때 받는 게 배당금 수익이 되고요. 채권에 대해서, 즉 사채, 공채, 국채 이런 거에 대한 채무증권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무증권은 이자 수익, 그럼 지분증권은 배당금 수익이 된다. 예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아 당자이입하다. 그럼 당자이익금이 늘어나야죠. 그리고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이번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현금이 들어오고요. 이자가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대변으로 갑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그라미 하시오. 자, 주식. 오케이. 화물상환증이라는 건 화물이 있으니까 바꿔가라 라는 뜻이에요. 화물을 찾아가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찾아줄 수는 없잖아요. 소유주가 그 사람 거다 그러면 주면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유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 주는 게 상환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단기매매증권 아니에요. 자,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속하기는 해요.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왜? 상품권은 물건 사면 언제든지 그때 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채, 맞아요. 국채, 맞고요. 수입증지 아니죠. 수입증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 주민등록 등본 띄러 가시면은 이렇게 롤러로 해서 수입증지 해갖고 300원인가 받죠. 그게 수입증지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표처럼 생겼어요. 그걸 붙이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롤러처럼 생겼어요. 예, 그게 수입증지예요. 그것도 돈입니다. 네. 자, 약속어음은 아니죠. 자, 약속어음은 내가 받았다. 그럼 받으러옴. 내가 주었다. 내가 발행했다. 그럼 지급어음이죠. 그래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로 분류합니다. 자, 공채. 맞아요. 우표는 당연히 아니죠. 우표는 뭐 할 때? 우편 보낼 때 쓰는 게 우표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다음을 분개하시오.
주식회사 한국에 발행 주식 5,000주를 액면 만원짜리를 얼마에? 12,000원. 자, 만원 필요 없어요. 왜? 내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액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가는 매우 중요해요. 왜? 얼마 주고 샀는지 나의 장부가액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가,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다. 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대변에 나가죠. 차변에 자, 지금 얘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는 말이 없어도 일단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라고 가정하고 매입했습니다. 그럼 5,000주 곱하기 12,000원.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천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이번에는 한국 게 아니라 서울 주식을 샀는데 만주 5,000원 필요 없다 그랬죠. 내가 사는 건 4,000원에 사입했어요. 그죠? 샀는데 이때 어머 거래소와 수수료가 들었네요. 그죠? 그리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나가는데 그럼 총 얼마가 나가냐? 만주 곱하기 4,000원 더하기 50만 원인 4,050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값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주 곱하기 4,000원에서 4천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이고 거래소와 수수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5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좀 빠른가요? 할 게 많아서. 네, 다음 갑니다. 위의 주식. 자,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은 몇 주에 샀죠? 얼마 주고 샀죠? 12,000원에 주고 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안 했으면 앞에 거. 위에 문제 보세요. 자, 12,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5,000원에 팔았는데 몇 주만 팔았어요? 3,000주만 팔았어요. 왜? 5,000주를 샀는데 그중 3,000주를 팔았는데 3,000주를 15,000원에 팔았어요. 얼마 이익 봐요? 3,000원을 더 받고 팔았죠? 그죠? 자, 그래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늘어요? 당좌 예금이 늘어나야 돼요. 자, 당좌 예금은 3,000주 곱하기 15,000원을 받은 거니까 요거를 곱해서 4,500만 원이고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12,000원짜리예요. 그래서 3,000주 곱하기 12,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 곱하기 3,000주 하니까 3, 3은 9. 그래서 900만 원만큼만 팔았을 때 이익입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900만 원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5,000주를 3,000원에 처분했는데 살 때 얼마 주고 샀냐? 4,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이 장부 금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4,000원 주고 샀는데 3,000원에 팔아서 손해봤죠? 네. 그런데 대금은 동점 발행 수표로 받았다. 자, 동점은 누구예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점은 누구를 얘기한다? 주식회사 서울. 그러면 주식회사 서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그렇죠. 현금입니다. 현금. 자, 현금 얼마 받았냐? 3,000원 곱하기 5,000주. 그래서 1,500만 원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4,000원짜리였어요. 4, 5, 20.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를 1,5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500만 원 손실 봤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단기 자금 운영을 목적으로 여기 단기 자금 운영 목적이네. 그죠? 단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삼성이 발행한 뭘 샀어요? 사채. 그랬더니 단기에 사채를 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짜리를 9,000원에 매입했대요. 사들였군요. 그런데 만 원짜리래요. 그러면 도대체 몇 주를 샀냐? 그죠? 일단 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몇 주를 샀냐? 그러면 얘를 나누기
액면 금액으로 해야 몇 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몇 주 샀어요? 300주 산 거를 알 수 300좌라고 해요. 사채나 공채나 구채는 즉 채무증권은 좌라고 하고요. 지분증권은 주라고 합니다. 예, 좌. 그래서 300좌를 샀어요. 300좌를 샀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9,000원에 주고 샀어요. 그래서 3, 9, 27에서 270만 원. 수표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 자,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스톱 시켜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자, 단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뭔가를 샀구나. 뭘 샀나 보니까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나눔에 주식을 500주를 샀네요. 500주를 만원짜리를 얼마에 샀어요? 10,000원. 그대로 샀네요. 그래서 액면가액은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 전에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자, 결산일은 연 2회. 즉, 우리 회사는 결산을 반기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즉, 반기 결산이라는 건 1년을 2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기 결산은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쪼개는 이유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충당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반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치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결산으로 좀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몇 조의 영업이익을 몇 분기에 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계속 이어갈게요. 주식 500주를 10,000원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10만 원 들었고요.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자, 수표 발행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당좌예금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500주 곱하기 10,000원 하니까 500만 원에 10만 원. 그래서 510만 원이 당좌예금으로 나갔고 주식은 500주 곱하기 10,000원 해서 단기매매증권 500만 원. 수수료 비용 별도로 정리한다 그랬죠. 1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10,000원 주고 샀던 주식이 6월 30날 결산을 할 때 보니까 공정가치가 11,000원이 됐네요. 얼마만큼 이익됐어요? 1,000원만큼. 그래서 500주 곱하기 1,000원.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인가요? 자, 50만 원만큼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50.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 그만큼 늘어나죠. 그러면 하나 질문. 6월 30일 날 현재 주식회사 나눔의 주식의 공정가액, 즉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가액은 얼마로 늘어나나요? 그렇죠. 11,000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판다. 그럼 11,000원짜리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 금액. 자, 10월 20. 주식회사 나눔의 주식 300주 만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11,000원이 됐었죠. 그걸 얼마에 팔았어? 12,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보통 예입했다. 자, 현금으로 받아 보통 예입했으니까 나는 뭐가 늘어나요? 보통 예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현금이 늘어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이 늘어야 돼요. 이렇게 늡니다. 그럼 얼마가 늘어났냐? 12,000원에 팔았으니까 300주 곱하기 12,000원이 되죠. 그러면 360만 원. 그죠? 360만 원만큼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1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330만 원만큼 줄어들면 되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330만 원. 그리고 1,000원씩 더 이익 봤으니까 3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500주에서 300주 팔았어요. 그럼 몇 주 남았어요?
200주. 결산에 몇 주가 남았어요? 200주. 자, 200주가 남았고 200주의 공정가치는 얼마죠? 11,000원짜리입니다. 그죠? 왜? 6월 30날 평가를 11,000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주고 평가했어요? 9,000원. 아이고 속 쓰려라. 손해봤죠? 그래서 11,000원 빼기 9,000원 하니까 얼마요? 2,000원. 그죠? 2,000원 곱하기 200주 하니까 40만 원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할 때 손실을 봤다 그래서 평가 손실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퀴즈. 자, 장부 금액 얼마? 그렇죠. 9,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팔 때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은 9,000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단기 매매증권 모두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과제를 제출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제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충 하셔서 내시는데 그거 다 태도 점수 다 부여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잘 여러분이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주셔야 제가 점수를 또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기간 내에 제출을 못 하셨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뭐 점수 조금 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출을 안 한 거와 제출을 한 거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과제는 제출해 주시고요.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좀 찾아보셔서 꼭 맞는 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시 잠깐 쉬었다가 2차 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